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방간도 방치하면 간경화가 됩니다. 세 개의 문을 여는 아유, 식체, 저단, 납빛, 밤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간이 간염으로 진행한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았다고 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간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상태를 말하죠. 오늘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과 이를 막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세 가지의 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니죠.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인한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지방간이 간염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간세포에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간경화로 갈 수가 있고, 간경화는 일부 이렇게 경우에는 간암으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간의 비가역적인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간경화라고 합니다. 제가 간이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민수 박사 채널에서 간이 보내는 신호,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 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혈액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가 안 되면 우리 몸에 온갖 독소들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단즙 등을 이렇게 분비를 시켜서 우리 몸의 노폐물들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 그래서 간경이 떨어지게 되면 담즙의 분비가 안 되면서 비리루빈이 올라가게 되고 황달이 생기는 거죠. 호르몬의 분비 작용도 합니다. 단백질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의 합성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이 퉁퉁 이제 붓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부종이 생기기도 하는데 더 큰 거는 단백질의 합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효소, 호르몬, 면역 항체 등의 형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지방을 또 흡수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몸에 독소가 찌드는 그런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혈액들이 간을 거쳐갈 수밖에 없죠. 혈액이 정화가 돼야 되니까. 근데 간염이 되고 관계가 된다는 간이 점점 딱딱해진다는 거죠. 온몸이 붓습니다.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 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오늘은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제가 면밀히 관찰하면서 발견하게 된 세 가지 문제점, 세 가지 문이 닫힌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세 가지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염, 간경화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방간은 결국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온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보다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에너지 합성이 가장 중요한 창고라고요. 자, 에너지의 원활한 수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나가는 것에 비해서 들어온 게 너무 많아버리면 간 안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간은 지방 덩어리, 염증 덩어리가 됩니다. 그것을 바로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죠. 흡수한 내장 지방이 염증화되어서 염증인자를 마구마구 뿜어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간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닫히고 있는 세 가지 문 중에서 첫 번째 문이 뭘까요? 첫 번째, 인슐린 수용체 문입니다. 그걸 열기 위해서 혈당 조절에 힘써야 되죠. 인슐린이란 것은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우리 몸에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 각 세포로 갔을 때 있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서 포도당을 간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호르몬이죠. 우리 몸의 인슐린 수용체는 간, 근육, 지방세포 등에 있습니다. 자, 이 조직들에 분포하고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을 거부하면 대부분 이런 일은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겠죠. 포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우겨 넣게 되면 간이 용적 초과가 되는 거죠. 그 용적 초과 상태가 되는 것을 바로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수용체 문을 열기 위한 혈당 조절은 식사법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평소보다 젓가락을 사용해서 5분만 더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거꾸로 식사해 주십시오.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단백질 방철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지방 반찬 한 번, 밥 한 번. 그래서 비탄수화물과 탄수화물 비율을 2대 1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슐린에게 힘을 줘야 되겠죠. 드시고 나서 걸어 주십시오. 이렇게 걷게 되면 혈당이 쉽게 오르지 않고 인슐린이 가로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성이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 열어야 할 문은 에너지 공급을 근육으로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단세 지방산의 문,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끄는 근육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근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과 더불어서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충분하게 되면 간은 혼자서 에너지 저장을 했던 부분들을 이 근육과 나눠 갈 수가 있게 되죠. 지방세포가 가장 큰 에너지 저장 창고이지만 대부분의 이제 지방간에 생기는 사람들은 이 지방세포가 용적 가다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계속해서 염증인자를 만들어내고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잘못된 식습관,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이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고 빨리 먹고 폭식하고 운동이 부족하고 하루 7,000보 이하를 걷고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 등의 원인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근육으로 가는 에너지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계신 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세 지방산입니다. 숏체인 패티애시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세 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고 이는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켜서 근육으로 가는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인 유산균이 프리바이오틱스인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만드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대표가 바로 단세 지방산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단세 지방산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유산균 섭취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셔서 단세 지방산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에서 충분한 근력 운동을 해서 그날 저녁에 단백질 섭취를 하시게 되면 근육 형성을 더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거창한 운동이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팔굽혀기, 그 다음에 손 허벅지 운동, 그 다음에 좀 빨리 걷기, 빨리 뛰기, 그것도 괜찮습니다. 한 30분 정도 땀나는 운동을 하셨다면 그날 저녁은 근육 형성의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같이 섭취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어야 할 닫혀가고 있는 문은 바로 뇌에서 흘러나오는 멜라토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의 스트레스를 줄여야 간이 받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있는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활성산소나 노폐물질을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뇌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간에도 부담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뇌는 림프가 없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왜 뇌에는 림프가 없을까요? 저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에 림프 조직이 있으면 느리게 이동하는 림프의 특성상 온갖 노폐물이 뇌로 다시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소모하면서 수많은 활성산소가 부산물로 생기고 피로물질이 만들어지는 뇌 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제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멜라토닌이죠. 자, 뇌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는 바로 간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특히 언제 더 문제가 되냐면 잠을 자지 못했을 때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잠을 자지 못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간에 해로운 항물질들이 축적됩니다. 자, 이러려면 뇌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줘야 되는데 멜라토닌은 뇌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간에 가해지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멜라토닌은 수면 중에 이게 글리프 시스템 아시죠? 뇌 척수액으로 멜라토닌이 막 섞이게 되면 이게 흡사, 우리 몸에 있는 림프처럼 이 뇌 척수액이 뇌 세포 안으로 싹 들어왔다가 노폐물이 다 청소하고 밤사이에 깊은 잠을 잘 때 다시 노폐물을 배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멜라토닌 피크를 만들기 위한 깊은 잠 위생이 매우 중요한 까닭이고 이것은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유, 아침에 유산균, 식채, 식사할 때 채소, 식이섬유, 저단, 저녁에 단백질, 낮빛, 낮에는 빛을 쬐고 밤둠, 밤에는 어둠을 유지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유산균을 섭취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식사 때는 단세지방산을 생산할 수 있는 섬유수가 풍부한 채소를 드시고 저녁에는
근육 형성에 돕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운동하면서 몸을 노곤하게 만들고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멜라토닌 피크가 우리 몸에 있는 온갖 독소와 노폐물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는 3개의 문을 항상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개통시키는 우리 국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